한겨레 신문 보도가 굉장히 화제인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 자금 등을 포함해서 50억 원을 조성 계획을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신인규 대표 이 사안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인자인 윤영호 세계본부장 구속됐죠. 거기다 최근에 이제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이 통일교가 사실은 어떤 한 교주에 의해 가지고 딱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는 화라산처럼 다 세상 앞에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 돈과 관련돼서 이 부정한 자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니까요. 그게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수첩에는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 다음에는 뭐 종이백이 오고 갔는데 그렇죠. 뭐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뭐 이건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지만 계좌로 지금 이미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지금 그 TF 그 뭐라 그러죠? PF? TF? 트루 페런츠? 아니, 너무 생소해가지고 참 부모님이라는 그 영문 TF구나. TP 그 영어 표현도 약간 이상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트루 페런츠 지시로 이미 그 꽂혀 있는 그 자금에 지금 입증까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특별 보고 문건이 이행이 됐는지는 살펴볼 일이지만 작성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1년여 전인 2021년 2월 8일에 작성이 됐다라는 거고 문구는 어떻게 적혀 있냐? 북미 대선 괄호 열고 500이라고 적혀 있다는데 이게 500만 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문건들에 나온 숫자들을 보니까 1000만 원 단위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전에 나온 그러니까 보도에 보면 지구당에 지원을 했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권성동은 100만 원을 또 받았다고 후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고 쪼개기 후원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 말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아직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지구당이 그 정도로 보급하고 돈을 줄 정도라고 하면 대선 작업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TP라고 그랬던 사람 TP 어려워요 말이 좀. 참 부모님인가 무슨 참 부모야. 아유 진짜 독생 내가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야. 정교 일치다.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다. 그러니까 찍었다는 표현보다는 윤석열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총리는 돈이 많은 집단이기도 하고 교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도 미는 것은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지구당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기금을 기부했을 가능성, 기부라기보다 이제 몰래 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는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저는 그 뭐 제일 뭐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슈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국힘의 김정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경북 도당위원장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근데 이 대선 이후에 그 서신 보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정재 관련한 것도 서신 보고에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신 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 가지고 대선이랑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글과 함께 김정재한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내용도 있어요. 김정재가 돈을 그럼 왜 받았고 통일교는 왜 김정재한테 돈을 줬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김정재가 과거에 포항시 의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불법 정치자금 쪼개기로 후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포항시 의원 나중에 공천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김정재는 안 받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통일교에서 그냥 윤석열 당선시켜주고 우리 잘했죠 이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바랬던 건 우리 통일교 사람이 시의원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비례 자리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재가 예전에 돈을 받고 공천을 줄 수 있는 힘이 가장 강력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 네, 도당위원장이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이 당선까지 됐으니 통일교에서는 그걸 알고 김정재 저거 돈 좋아하네. 야, 얘한테 돈 줘가지고 자리를 사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매간 매직이지. 매간 매직이죠. 지방 신통일 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도 정치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의혹을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뭐 50억에서 100억 그리고 그 이상의 금원도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액수가 적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만큼 많은 돈을 갖다가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대면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거 이상의 이득을 빼먹겠다는 거예요. 캐시백식으로. 예를 들면 ODA 예산 내지는 또 어떤 뭐 YTN 인수권 뭐 여러 가지를 해서 500억 넣고
뭐 한 5천억을 먹는다. 이러면 10배 이득 아닙니까? 이 그렇지. 부정한 자금들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건데 김정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왜 윤석열 그때 체포영장 방해할 때 왜 관저앞에 가가지고 목소리 내겠어요? 그렇지. 결국에는 윤석열을 좋아. 막아야 자기한테 이 돈 문제가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인계철선으로 쓴 거 아닌가. 근데 이제는 윤석열 구속됐고 김건희 구속됐고 이제는 돈 받은 쪽에 대한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볍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조금 더 이제 현황과 맞물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뇌물까지 가는 거고 액수가 크면은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특가법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이 차떼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400억 정도를 뭐 차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바꿔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차떼기가 아니라 요거 이제 맘떼기다 맘떼기. 맘떼기다. 엄마니까 엄마. 요거 관련해서 지금 채팅으로 강희님이 최진봉 교수님 기계적 분노 보러 왔습니다라고 분노 한번. 최진봉 교수님이 기계적 분노 보러 오셨다고. 네. 아, 요거 드립 괜찮지 않습니까? 요거 약간 안 터지는데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맘떼기 많이 준비해온 건데. 맘떼기 좋았어요. 맘떼기 예. 올렸는데 맘떼기. 여기서 착 나로 끌어온 거잖아. 프레임을 바꾸네요. 갑자기 바꿨어요. 프레임을 나 맘떼기 맘 아니 먹고 근데 우리 던졌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또 이제 종교에도 이제 아, 조예가 그럼요. 깊으신 분인데 진짜. 저는 통일교가 네. 이 정도 위세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특검 브리핑을 하는데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니까 일본 유력지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일본을 잘하는 지일파의 이제 관료한테 여쭤봤더니 정말로 일본에서는 정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일본 정치인들 중에 이 통일교의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실제 많고요. 지난번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베를 테러했던 그 이 사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어머니가 이제 10억인가 얼마를 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문제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이 문제와 자기가 연결될까봐 자꾸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언론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통일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요. 우리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세력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이단성이나 사이비 이런 걸 주장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부각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기독교가 이제 강하니까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이단 사이비로 정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교회들이 반발하고 그걸 막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확산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통일교가.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일본이 특히 중요한데 거기는 뭐 그냥 미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일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확산이 잘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치인들도 통일교와 결탁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정치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일본에서도 결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교세가 세니까 결국 그렇지. 그게 표가 되니까 또 당연하죠.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도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뭐 알 수는 없죠. 지금은 확인이 네. 안 되지만 우리나라 지정됐다면요. 일본의 정치인들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쉬우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일파 그분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지금 일본의 후임 총리를 양자로 압축이 맞아요. 있는데 2명. 그런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통일교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종국적으로는 아직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처분이 완결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런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특검의 수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가 그냥 종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사실상의 그 세속 권력까지도 장악해 들어갔던. 예를 들면 뭐 기업체 운영하는데 많죠. 뭐 어떤 과자도 있고 많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아주 금싸라기 땅 거기도 통일교 땅으로 다 알려져 있고 또 무슨 언론사 갖고 있죠. 또 해외 언론사 갖고 있죠. 또 종교단체 그 문화예술 관련된 그 뭐 합창단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학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라는 게 어떤 한 종교로만 지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곳곳에 아주 그냥 영향력을 심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 영향력까지 확대를 시켰던 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일본 또 우리나라 또 미국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좀 결자해제해야 된다. 이 문선명 교주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한국 특검이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 동안에는 이런 좀 폐쇄적인 종교 단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냥 밑에 사람이 뒤집어 쓰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신들이 조직에서 보호해주는 형태로 갔는데 이번에는 조직 자체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 아들들 싸우고 있는 것도 있고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또 이탈하면서 한학자 체제가 또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학자 총재를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적기다.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아니 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제가 종교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학자 총재가 자기 변소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한테 금품 공유했던 의혹에 대해서 네. 세배라는 서사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네. 우리 신도가 세배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네. 종교 지도자가 세배를 인정한다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통일교는 그래서 약간의 무속적인 기복신앙적 모습하고 본인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관. 성경의 교리 잘못된 같은 부분, 거. 교리를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런 표현은 아.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무속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절을 그거 2번 했다잖아요. 그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면 기분 되게 그 나빠요. 나눠서 했는지 한꺼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2번 했다고 나오잖아요 언론에. 근데 만약에 진짜 동시에 2번 했다면 좀 특이한 건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무속적 신앙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빌고 이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유교적 문화의 무속적 부분하고 그리고 성경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연합시켜 가지고 연결시켜서 네. 종교화했기 때문에 무속과 저는 기본적인 어떤 종교의 모습이 함께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렇죠. 것이다. 세속적인 모습이. 네. 네. 그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네네. 저도 이제 그 종교가 없어가지고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네네. 뭐 이런 거를 요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대신해서 전달해주면서 이제 교인들이랑 같이 위로도 받고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존 인물이 내가 뭐 그 하나님의 자녀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를 내세워가 하는 것 자체가 종교로 편입이 돼요. 그거 자체가 사이비 아니에요? 어떤 사이비지. 대상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이비죠. 실제.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요. 자기가 자칭 예수다. 제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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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백 10명 명 넘어요. 10명 넘어요. 한 거의 한 10명 10명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학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단과 사이비라는 증거예요. 그건 확실한 당연하죠. 거고. 왜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천국에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 속에 이제 살아계신다 이렇게 교회에서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은 와 있다는 거야. 사람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 자체가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그런 말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성경은 우리 신규 변호사 집사잖아요. 아, 집사요? 저 집사님. 네, 저 집사님이에요. 집사죠. 그래서 설이 집사. 근데 본인 집 아, 집사 맞아요. 본인 집은 못 샀잖아요. 그럼 못 샀지. 그러니까 뭐그 얘기를 해. 목사가 이 얘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을 도와주는 그렇지.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조력자지, 어떤 의미인지. 조력자.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헬퍼 네, 도와주는 이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다 내려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그 글이 쓰여진 시대 이런 걸 다 풀어서 이 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풀어서 설교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야, 참고로 네. 성경에는 재림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네, 나중에. 오면 세상이 끝나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안 끝났잖아 지금. 그 사람들 아닌 거야. 지금도 혹시 믿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성경 마지막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 경향 그거 TV가 끝났다니까, 역대 지금. 개국 이래 굉장히 홀리한 날 이런 날밖에 없거든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홀리한 목사님 날은. 네. 홀리 파더 최. 이상한데 그거 그러지 마. 이상한. 보고서 만들지 마세요. 아 그리고 어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중에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재판부가 일부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허용했기 모습이 알려졌는데 일단 그 모습 봤을 때 우리 교수님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 뭐 와서 보고 뭐 약간 좀 약한 척하고 왔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김건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지금 나와서 그렇게 뭐 찍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부인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뭐 개입한 적 없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어제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했어요. 전부 다 하나도 인정 안 부인했어요. 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가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진 잠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초췌하고 어쩌고 뭐 흰머리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사실 전부를 부인했다는 것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나 언론 보도를 보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자기를 모른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좀 그렇다. 정말 내용적으로는 이런 교수님의 평가가 100번 지당에 맞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법정에 나올 때 이제 변호인도 이제 사전에 만나 접견도 하고 하니까 어떤 준비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윤석열과 다른 점은 확실히 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도 법정 들어올 때 일단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석에 앉은 다음에 방청석에 인사도 꾸벅 한 번에 심지어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변론 시작되기 전까지 변호사랑 뭔가 상의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 이런 것들 보통 변호사 해보시지만은
코치가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이잖아요. 사실은 V0라고 해서 윤석열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렸던 이제 김건희인데 결국 지금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윤석열은 전면 거부 그리고 이제 뭐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전면 협조하면서 물론 부인은 했지만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본인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설사 실형이 나오더라도 보석을 통해서라도 좀 한번 어떻게든 나와보겠다라는 하나의 이 포석이 지금 깔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도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명태균 관련된 이슈도 뭐 여론조사 명태균이 해다 주니까 그냥 몇 번 본 게 다라는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전 국민이 김건희가 뭐 잘 될 거예요 했던 그 육성을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뭐 당선인이 뭐 윤한홍이가 뭐 다 그거 기억나잖아요. 아니 명태균 관련된 그 김영선 공천에 본인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개입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여론조사만 몇 번 받았다? 야 호의관계였다?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찍찍 아직까지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거 멀었고 저는 특검이 공판유지 공소유지 잘해서 저는 그 김건희가 저지른 죄값만큼은 다 물려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절대 중간에 보석 나와도 안 되고 이거 뭐 사면복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 지은 죄값을 뭐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온전하게 다 물리는 것이 우리가 내란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과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 아닐까라는 이건 상상입니다. 네. 본인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이미 배렸다. 그치, 못 나온다. 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한 명은 살아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본인은 끝까지 재판도 안 나가고 버티고 그리고 김건희는 정반대로 재판도 나가 특검 조사도 받아 굉장히 성실히 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는 윤석열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고 이 전략적으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일부러 더 대비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이제 곽수환 씨의 그런 분석도 뭐 이릉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윤석열이면 그냥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한테 모든 죄가 있다. 나를 기소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안 해요. 않습니까 안 지금?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야 진다. 그래도 물론 뭐 김건희는 처벌 받을 거라 저는 보지만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가봐야 별거 없다. 나가서 뭐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자기가- 사형과 그렇지 무징역인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란 그 재판에 나가가지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자기한테 다 불리한 얘기만 해. 그러니까 뭐 자기 입장에서는 나가면 늘 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퉈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 맞아요. 자기 생각은. 근데 신기 변호사 말처럼 다퉈볼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보석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윤석열처럼 이렇게 하니까 보석 안 되는 거거든. 이러면 아니 재판 제대로 출석도 안 해서 보석 시켜도 안 하면 누가 보석을 그러니까 시켜?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보석계 주면 이제부터 잘하겠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게 말이 맞는 거야. 바뀌었어. 진작에 잘했어야 뭐 한번 검토도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지. 제가 중요해가지고. 근데 김건희가 이제 그러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안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아마 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가- 김건희는 지금 최순실 사례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 최순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는 정치 투쟁으로 어쨌든 맞습니다. 간에 나갔잖아요. 사면복권 받아서. 근데 물론 윤석열이는 사면복권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김건희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국정농단으로 지금 빵에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 내가 최순실처럼 맨 마지막까지 나만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예. 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지금 협조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될 것이다. 아니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저는 어떤 그 질의응답이 좀 재밌었냐면은 그 판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나 맞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김건희 씨가 정말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했다는데 아, 크고 또렷한 목소리였대요? 네, 국민 참여 재판 그녀는 왜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 그녀는요? 안 원하죠. 그녀. 씨는 씨는. 왜? 는 깜짝 놀랐네요. 는. 예. 예. 아니 근데 이건 뻔하죠.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하면 또 이제 우리 배심원들 와가지고 물론 구속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심원들을 불러서 하는 재판인데 아니 김건희 입장에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국민 국민들이 참여 와봐. 재판 어떻게 합니까? 양형할 때 어떻게 하겠어? 아니, 얘네들 얼굴 의견 낼 보여주기 때. 싫어가지고 지금 마스크 썼는데 또 국민들 와가지고 마스크 두 겹 써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국민 참여 그러니까 재판을 국민들이 원치 이제 않죠.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배심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재판을 본 다음에 맞아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견 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몇 년형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내는 건데 맞아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김건희를 우리 국민들이 법정에서 실제로 보면 용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교수님? 당연히 네. 화가 더 날 더 거예요. 나지. 제가 볼 때 그냥 뉴스로 보다가 직접 보면 더 열이 받아가지고 더 높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형량도. 이거 참여하잖아요. 이것도 랜덤으로 뽑겠지만 시청률 어떻게? 역대급이시고. 그렇지. 진짜 이거는 네. 첨대 1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만대 이게 1이지. 김건희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장애한테 불리한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론이 네.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 여론이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법관은 물론 법관 원칙에 따라 하고 좀 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법관들도 여론을 살피지 않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 여론을 네.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 아유 변호사. 당연히 판사도 안 받을 사람인데 수가 없죠, 당연히. 뉴스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괘씸죄가 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행인 점은 재판부가 빠른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증거 기록을 다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볼 시간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특검이 증인 신청했으니까 그 사람들 10월에 몰아서 특검 먼저 신문하시고 11월 달에는 그럼 충분히 기록 본 다음에 김건희 변호인단이 하시오. 사실 저 이런 법정 운영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쪽 얘기를 들어줄 법해도 그거 이제 소위 말해서 짤 없이 그냥 무조건 재판부는 원칙대로 더 빠르게 재판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기형 관련해서는요, 이 신속하게 재판 안 한다 그 비판도 크지만 온갖 특혜, 온갖 그 이익을 윤석열한테 다 베풀어줬던 뭐 구속 취소 인용부터 해가지고 뭐 촬영도 불허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지금 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충분히 헤아리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더 엄정한 지금 재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뭐 하나 보석 신청 뜰 때마다 또 기피 신청 하나 들어갈 때마다 안 되는 게 당연한데도 야 이것도 지기형 같은 사람 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지기현 조이대가 지금 물을 다 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네. 자정을 촉구하고 그 자정 안 되면 또 검찰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라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세 가지 정도의 공소 사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김상민 관련된 맞아요. 걸로도 아직 기소 안 됐죠. 그러네. 이봉광 관련으로도 기소가 안 됐어. 그 목걸이 받고 이런 것도. 명태균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 예를 들면 등록 기준이 강상면이라고 밝혔잖아. 네. 그 강상면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도 그것도 안 아직 됐어.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도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별 관련해서 것도 계속 수사하다가 나오는 것도 계속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계속 추가 기소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야말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협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버리세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전략은. 맞아. 그게 차라리 미안하다 죄송하다 제가 잘못해서 벌을 달게 받을게요. 네. 대신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기 죄 없다 무죄다 공소시효다 부인하고 이러면 더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비례의 원칙인데 더 처벌해도 안 되고 덜 처벌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행한 만큼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김건희는 행한 게 너무 많아. 범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추석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위처럼 정확하게 김건희의 죄값을 저울에 달듯이 정확하게 물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감입니다. 네. 거의 뭐 무기징역이죠. 예. 무기징역. 그러니까 그 죄값을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